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림프절 FNA 도말표본 증례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절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병증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이제 림프절의 세포학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부위에서 우리가 FNA 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네오플라즘, 그러니까 이제 없던 신생물이 생겼기 때문에 단일 세포 구성으로 증식된 경우가 많아서 FNA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그 단세포성으로 이제 세포들이 이제 균일하게 관찰이 되니까 이 해석이 좀 수월한데, 림프절이라든지 이 비장의 경우에는 원래 세포들이 되게 많죠. 성숙한 세포부터 해가지고 미성숙한 세포들까지 세포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미성숙한 세포의 종류도 많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양성 변화를 할 때 이 종양성 변화를 보이는 세포들의 형태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림프절 세포에서 중요한 것은 비율이거든요. 비율. 특정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됐는가,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비율이 충분히 높게 증가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균일하게 보인다 그러면 진단이 수월하지만, 얼리 스테이지인 경우에는 이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PCR 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능한 경우는 뭐 조직병리 검사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림프절 병증에 대해서 이 세포학 검사가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뭐 진단세포학의 이제 목적이 종양을 룰 인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룰 아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커졌으면 FN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경우는 림프절인 줄 알았는데 뽑아보니까 림프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림프절은 아무래도 성숙한 림프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형질세포도 종종 관찰되는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한 림프구들은 뭐 한 5% 미만 정도 이게 관찰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염증세포가 좀 증가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한 세포의 비율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숙한 세포, 눈에 띄게 증가되어 있고, 형질 세포가 좀 더 증가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종양성 증식인 경우에는 스몰셀 림포마 또는 그 미성숙한 세포들이 주로 증가하게 되는, 그렇죠. 하이그레이드 림포마,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될 테니까 균일한 세포들이 주로 관찰이 되니까 세포학적 특징이 좀 더 이게 반응성 염증성하고는 대비가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단 되게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림프절 FNA를 도말표본 했는데, 이렇게 뭐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섞여 있고 정신없다 이런 경우는 반응성 또는 림프 선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일단 눈에 띄는 거 좀 확대해서 보면 어때요? 이런 세포들, 형질세포, 핵이 편측이고 핵 옆에 염색이 잘 안 되는 골지체가 아주 선명하죠? 이렇게 쉽게 한 시야에서 여러 개의 형질세포가 관찰된다. 그 다음에 보면 배경에 청색 또는 녹색의 과립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은 멜라닌 과립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피부가 안 좋은 환자들에서는 배경에서 이런 식으로 멜라닌 과립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뿐만 아니고 뭐 림프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림프구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호중구가 눈에 띄죠? 호중구가 쉽게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중구가 이렇게 증가됐다. 또 배경에 보면 이렇게 적혈구가 눈에 띄게 관찰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뉴트로필이 의미 있게 증가됐구나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뉴트로필릭 림프 선염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구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풍부한 세포들을 갖고 있는데 세포들이 염색이 안 됐죠. 이런 것이 이제 일반 피부에서는 뭐 조직 구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세포들은 이제 비만 세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 세포가 관리 잘 염색이 안 되면 특히 이런 림프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치 조직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비만 세포에서 과립이 빠지면 조직구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핵 모양이 이렇게 이런 키드니 모양인 것은 단핵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야가 좀 지저분해서 자세하게 관찰은 어렵지만, 이렇게 작은 원형의 작고 진하게 염색된 이런 세포들은 대부분 다 스몰 림포사이트가 되겠죠. 스몰 림포사이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무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런 데서 뭐 세포 관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도말 표본이 모놀레어로 잘 도말된 부위에서 관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다른 시야도 보면은요. 네, 아까 보셨던 형질세포, 그 다음에 멜라닌 바리클이 되게 많고, 뉴트로필이 또 여기 종종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림프절에서 이 림프구의 종류를 구분할 때 이제 핵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럴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RBC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RBC가 또 도말이 잘 안 돼서 작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뉴트로필로 구분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트로필하고 이제 비슷하거나 크다 그러면 상당히 커져 있는 거고 작다 그러면은 보통 스몰 리포사이트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림프 호중구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고 진하게 염색되는 것이 정상적인 림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미성숙한 세포는 거의 관찰은 안 되고 형질세포, 그렇죠? 몸집이 큰 형질세포들이 자주 이렇게 관찰됩니다. 어떤 경우는 형질세포가 뭐 거의 도말표본에 관찰되는 유액세포에서 한 3, 40% 이상 다수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거 림프절에 형질세포종, 플라즈마 사이토마가 발생한 게 아닌가? 물론 림프종 중에서도 림프 플라즈마시틱 림포마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빈도가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반응성 증식으로 또 뽑는 위치에 따라서는 다수의 형질세포가 관찰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임상 소견을 고려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는데 오랫동안 림프절이 되게 커져 있고 FNL이 있는데 대부분의 세포가 스몰 림포사이트하고 그랑 비슷한 크기의 형질세포가 관찰된다. 그러면 림프 플라즈마시티 림포마 인돌런트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경에 이렇게 멜라닌 과립들은 피부가 안 좋은 경우에 특히 이런 변화가 나타나니까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다른 케이스도 볼까요? 자, 다른 케이스. 자, 여기서도 일단 눈에 띄는 게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게 형질세포 눈에 띄죠? 자, 이렇게 형질세포들이 쉽게 눈에 띈다. 그러면은 반응성 증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만세포, 여기는 이제 과립이 뚜렷하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세포들은 세포질이 없는 깨진 세포들, 그 다음에 인텍트한 셀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스몰 리포사이트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쪽 방향에 세포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고 진하게 염색된 적혈구만한 크기의 림프구들이 전형적인 성숙한 림프구고 그것보다 좀 밝게 염색되는, 그렇죠? 밝게 염색되는 이런 세포들은 다 뭐냐면 다 깨져가지고 핵이 좀 퍼진 거죠. 네. 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세포들이 깨지게 되면은 염색질이 퍼지면서 pH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호산성으로 밝게 염색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림프절에서 특히 림프가 잘 깨지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뭐냐면 형질세포가 이렇게 자주 관찰된다는 거, 미성숙한 세포 가끔 보인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반응성, 그렇죠? 리액티브 하이포플라지아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도 호중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호중구가 여기저기서 관찰될 수 있어요. 네,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 뉴트로필릭 림프 아데나티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경이 좀 많이 깨끗하기 때문에 반응성 림프 선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적혈구 혼입이 어쨌거나 중등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혈구들이 이제 호중구들이 좀 더 관찰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물론 이 도말표본에서 이제 어느 한 시야의 소견일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살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뭐 반응성 림프선염이든지 반응성 이제 림프절 증식이라든지 또 호중구성 림프선염인 경우에 별반 림프절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치할 건 없으니까 주변에 드레인되는 에어리어에 뭔가 화농성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같이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또 회복이 되겠죠. 다른 시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몇 개의 커다란 미성숙한 림프구들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형질세포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성숙한 세포, 림프전 소체도 상당히 크네요. 자, 이 시야에서는 비교적 대부분의 혈구들이 안 깨졌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진하게 염색이 됐지만 그 와중에 소수 세포들은 확실히 깨져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야도 아주 그 관찰하기 좋은 시야는 아닌 게 적혈구가 지금 떡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적혈구가 떡져 있는 부위는 좀 농축된 부위이기 때문에 셀이 이렇게 농축된 부위에서는 세포가 잘 안 펴질 수 있고 특히나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웅크리는 성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서는 세포 크기 구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야보다는 앞에 시야와 같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흩어져 있으면서 모노레이어로 잘 펴진 부위에서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스몰셀 림포마 또는 로우 그레이드 림포마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소형 림프구들의 종양성 증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주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고, 그렇죠? 물론 이제 형질세포가 좀 종종 보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소형 림프구들이 이제 거의 이제 90% 이상 관찰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로그레이드 림포마의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림프절이 꽤 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FNA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로그레이드 림포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종양성 증식을 보이는 림프구들은 본래 있는 세포들하고 형태학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데 비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이 꽤 커져 있는데 한 2, 3cm 이상 커져 있는데 특별한 임상 증상도 없고 듀레이션도 길다. 이런 경우에는 FNA를 뽑아가지고 FNA 하셔서 뭐 PCR 검사를 의뢰하시는 것도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룰아웃 하기 위한 차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한 장 도말 표본인데요. 앞에 사진하고 또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림프존 소체들도 눈에 띄게 증가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세포에서 이 적혈구랑 비교해 보면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들이 대부분 다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핵소체가 또 염색질하고도 다르게 염색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몇몇 세포들은 이렇게 핵소체가 있는 부위가 좀 티가 나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핵소체가 염색이 잘 안 되고 그냥 경계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에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작고 진하게 어둡게 염색된 세포들은 별로 없죠. 물론 이제 따져보면 또 여기도 좀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세포들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호염성 세포들이 증가가 돼 있고 핵이 커져 있고 핵소체도 종종 관찰되는 물론 그 와중에도 이렇게 형질세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성숙한 세포가 이렇게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하이그레이드 림포마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이그레이드 림포마 이런 경우도 PCR 검사를 하셔서 컨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비율인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너무 early phase이기 때문에 비율이 충분하지 않아서 세포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 네. 다른 시야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양이 케이스인데요. 자, 이렇게 하이그레이드 림포마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내원하게 되면은 FNA 했을 때 대부분의 세포들이 미성숙한 림프고 이런 경우에 스몰 림포사이트하고 대비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 표시한 것들이 인텍트한 작은 림프구들이잖아요. 그거 대비 많은 깨진 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깨지고 상당히 큰, 그렇죠? 상당히 크고 세포질에 작은 공포들이 있는 작은 공포들이 있는 이런 세포. 제가 얼마 전에 그 해마루에서 그 아이헤듀 10주년 기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고양이에서는 림프종에서 이렇게 미성숙한 세포질에 이렇게 다수의 작은 공포들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 림프존 소체에서도 공포들이 보이는 이렇게 전형적인.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숙한 스몰 림포사이트하고 이 미성숙한 종양성 세포들이 아주 대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또 진단이 수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FNA 도말표본을 이제 검사하실 때는 일단 스몰 림포사이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중구 대비해서 미성숙한 세포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형질세포가 눈에 띄게 증가됐는가 이런 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질세포를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림프절이 턱밑 림프절이다 그러면은 턱밑 림프절인 경우에는 반응성으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종양성 증식을 하게 되면은 종양성 세포들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질세포가 얼마든지 높게 관찰될 수 있으니까 또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림프절이 여러 부위가 종대가 됐다 그러면은 턱밑 림프절은 배제하고 다른 부위를 뽑는 것을 추천드린다. 뭐 이런 얘기는 책에서 한번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시면 림프존 소체에서도 이렇게 자잘한 공포들이 관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장인데요.
비장은 큰 림프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장에서 이제 림프종 진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부위를 랜덤하게 음, 대여섯 치아를 관찰했을 때 균일하게 스몰 리포사이트가 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균일하게 미성숙한 세포들이 관찰된다 그러면은 림프종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부위에서는 크고 미성숙한 세포들이 보이고 또 어떤 부위에서는 그렇죠, 작은 스몰 리포사이트들이 주로 보인다 이렇게 막 섞여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림프종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다란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장에서는 그 여러 시야를 보셔서 이렇게 균일하게 세포가 증가가 됐는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비장을 FNA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다들 핵소체들이 그렇죠? 뭐 여러 개, 한 3개 보이는 것도 있고 하나 보이는 것도 있고 보통은 핵소체가 보인다 그러면은 핵소체가 이제 큰 하나에서 뭐 5개 정도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성숙한 림프구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그레이드 림프구로 진단할 수 있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좀 큰 것도 있지만 크기가 그죠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몰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모노몰픽하게 비슷한 크기의 미성숙한 림프구들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보니까 뭐 그렇죠 대부분의 세포가 다 이렇게 대부분의 세포가 미성숙한 세포인 걸 볼 수 있고 그래도 여기 이렇게 스몰 리포사이트가 있기는 있네요. 대비가 돼서 관찰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뉴트로필도 짱 박혀 있네요. 이렇게. 네. 다른 시야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핵소체가 여러 개 관찰되는 세포를 우리가 이제 센트로블라스트라고 그래요. 미성숙한 세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림프종의 세포죠. 여기서도 이렇게 스몰 리포사이트 관찰은 됩니다. 확실히 특징이 다르죠. 그다음에 핵 사이즈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질의 패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세포질의 호염성도 증가돼 있고, 세포질의 양도 증가돼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핵의 크기도 크다는 거 대비가 되죠. 네. 그래서 항상 도말 표본에서 이런 식으로 스몰 리포사이트 찾아보시고, 그 다음 미성숙한 세포 찾아서 어느 쪽이 더 세포가 주로 관찰이 되는가 이것이 항상 관건입니다. 이렇게 림프솜 소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도 있고 림프솜 소체도 배경에서 많이 확인이 되네요. 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끔은 핵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요거를 또 혹시 이제 형질세포 종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형질세포 종양인 경우는 항상 비장에서 발생했을 때도 다핵 또 이핵 이런 세포들이 일단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대소부동증 그죠? 높은 대소부동증 이것이 이제 평질세포 중의 특징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소견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형질세포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플라즈마 시틱 여기서 이제 사실 플라즈마 시틱이라는 것은 의미로는 이게 뭐냐면 어부 플라즈마 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플라즈마 셀 그러니까 이제 플라즈마 시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인 의미는 형질세포의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례적으로 여기 플라즈마 시틱한 형태다 그러면은 그냥 플라즈마 셀은 아니지만 모양이 비슷해서 비슷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시틱한 어피어런스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이 센트로블라스틱 하이그레이드 림포마인 경우에 흔하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작고 진하게 염색된 세포들이 주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미성숙한 세포들이 관찰되고 요것은 형질세포처럼 보이긴 하죠. 사이즈가 이 스몰 리포사이트보다 좀 더 크긴 합니다만 미성숙한 형질세포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세포들도 종종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깨진 거. 밝게 염색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깨졌다 보시면 되고요. 네. 주된 세포는 형질세포. 그 다음에 이렇게 호중구도 간간히 관찰이 되네요. 이렇게 호중구가 약간 여기서는 퇴행성 변화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거는 인텍트한데 이렇게 퇴행성 변화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뉴트로필러 림프 아데나티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자, 이렇게 귀한 손님도 있네요. 여기 마트셀. 예.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인 경우에 이뮤노글로불린을 이제 세포질에 이렇게 에, 리프렉타일한 바디로 갖고 있는 이 셀을 우리 마트셀이라고 그랬고, 러셀 바디라고 그랬잖아요. 러셀 바디를 갖고 있는 마트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형제세포의 분열 성숙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뉴트로필 증가돼 있고,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는 것도 있고, 매크로파지도 있고요. 이런 거는 깨진 거. 깨진 것도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림프절에서는 작고 진하고 어둡게 염색된 거, 전형적인 스몰 리포사이트, 이런 거는 다 미성숙한 림프구들, 이렇게 미성숙한 림프구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뉴트로필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자가 되겠지만, 뉴트로필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의심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뉴트로필 림프아데나티스를 생각하셔야 되고, 아마 드레인되는 부위에 화농성 염증이 좀 심해져 가지고 림프절까지 파급이 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측면인데요. 보시면은, 예, 아주 뉴트로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림프절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예, 호중과 많네요. 그렇죠? 다음 사진, 좀 고별 사진을 보시면 배경에. 보통 이렇게 이제 화농성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핵이 깨지면서 나온 여러 가지 단백성 물질 때문에 이 배경에 이런 식으로 호산성 과립들이 많이 증가되고, 이 시료가 보면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약간 점도도 있고요. 네. 뉴트로필들이 지금 뭐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뉴트로필 형태가 온전한 것들도 자주 보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예, 사실 처참한 킬링 필드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 예, 그래서 세포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매크로파지 같은 셀들 이렇게도 관찰이 되고, 간염세포들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림프절에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그냥 림프절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림프가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염증 세포가 다수 관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도말 건조가 충분히 잘 안 돼서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많이 깨져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종류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림프절 병증이기도 해서, 뭐 그래도 한번 소개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작고 진하게 염색되는 요 세포들이 보이죠? 먼저 요걸 가지고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숙한 세포도 이 정도가 미성숙한 세포구나, 이게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미성숙한 세포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숙한 세포들이 좀 우세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별할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 도말 표본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깨진 세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밝게 염색되는 것들은 일단 다 깨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텍트한 셀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둡게 염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밝게 염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요것만 인텍트하고, 네 개는 지금 밝게 염색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깨진 겁니다. 깨진 거. 이 깨진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큰 것도 깨진 게 있고 작은 것도 깨진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도말 표본이 해석하기가 수월치는 않죠. 이런 거 조직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틴저블 바디 매크로파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 다 세포질이 허연 것은 다 조직구 유래 세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림프절에도 이제 항원 제시 세포라고 하잖아요. 엔티젠 프리젠팅 셀. 물론 염증 반응에 의해서 침륜하는 매크로파지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APC 셀도 자주 관찰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왼쪽 위에 있는 셀을 보시면 핵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인터디지테이팅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엔티젠 프리젠팅 셀인데 가끔 관찰이 됩니다. 네, 네, 넘어갔네요. 네. 자, 이제 일단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다채로운 셀 구성을 보이고 있죠. 네, 다음 샷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뉴트로필도 이렇게 간간히 관찰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성숙한 세포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핵이 이런 세포들은 매크로파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리포사이트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밝게 염색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깨져가지고 염색질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림프절 도말 표본에서는 이런 걸 잘 구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그 건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깨진 것도 깨진 거지만 자 이런 세포들 보면 유리질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주 밋밋하고 그죠? 표면이 되게 매끄러운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약간 건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건조.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표본이 그렇게 관찰하기 아주 용이한 도말 표본은 아닌데 하여튼 최대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미성숙한 림프구들도 종종 섞여 있긴 하지만 스몰 림포사이트가 다수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좀 어렵다 그러면은 PCR 검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재검사라든지 필요하면은 조직병리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 미성숙한 세포들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요거는 깨진 겁니다. 지금 깨져서 염색들이 퍼진 거고요. 단핵구도 있고 이 미성숙한 세포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세포들이죠. 핵이 두 개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세포가 큽니다. 이 뉴트로필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핵이 크고요. 그 다음에 핵소체는 이제 여기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염색성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이런 세포, 핵이 두 개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의했던 그 고양이 림프절 맛보기, 그렇죠? 고양이 그 세포학 맛보기 케이스에 증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양이에서 이제 어, 호지킨 라이크 림포마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개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종종 관찰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량에서는 사실 이런 세포들이 좀 관찰될 수 있고,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뭐 이핵이나 다핵을 갖는 미성숙한 림프구도 보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개에서는 드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개에서는 이렇게 림프절 병증인데 이런 식으로 핵이 매우 큰데 거기에다 핵이 두 개까지 이렇게 있는 셀들이 있다 이러면 이런 경우 호지킨 라이크 림포마 또 주된 감별 목록 중에 하나는 T셀 리치 B셀 림포마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시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또 이제 어둡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미성숙한 세포들도 보이고 작고 진하게 염색되는 이런 스몰 리포사이트도 관찰이 되고 이렇게 깨진 걸로 보이는 셀들도 보이고 이건 완전히 깨졌죠? 게다가 여기 보면 잘 구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다핵세포도 있습니다. 이런 다핵세포도 이게 개에서는 림프절에서 이런 세포를 관찰하기는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림프구, 미성숙한 림프구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스몰하고 미성숙한 림프구 막 섞여 있어요. 그 와중에 몇몇 세포들이 매우 크면서 이핵이나 다핵세포를 갖고 있다는 거. 다른 시야도 보시면은 역시, 그렇죠? 여기 다핵세포가 보이죠? 이 시야에서는 스몰 리포사이트는 관찰 안 되고, 이제 일단 깨진 거. 그렇죠? 주로 깨진 거 보이고, 이것도 깨졌습니다. 매크로파지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림프선 소체가 다양하게 관찰이 되죠? 네. 자, 다른 시야도 보시면 역시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핵이 두 개고, 핵 수치는 선명하진 않네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조직구로 보시면 되겠고, 림프구, 좀 사이즈가 큰 림프구, 그 다음에 깨진 거, 이거는 꽤 크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시야도 보시면은 림프존 소체, 매우 큰 핵을 갖고 있는 미성숙한 세포, 이 세포 이제 공포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핵이 두 개인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도말 표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스몰 리포사이트가 일단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숙한 세포, 미성숙한 세포들도 뭐 적지 않은 비율로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종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이 두 개이거나 여러 개인 미성숙한 세포가 관찰된다는 얘기죠. 미성숙하다는 얘기는 왜 미성숙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핵이 여러 개 있으면서 세포질의 호염성이 증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핵소체, 가만히 보시면 핵소체가 청색으로 염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소체의 영역이 구분은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드리면 그렇죠? 예. 확대하니까 오히려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개에서는 흔치 않지만 이런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지킨 림포마, 호지킨 라이크 림포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셀 리치, B셀 림포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림포마는 이제 B셀인데 B셀이 소수고 오히려 T셀 유래의 림프가 이제 풍부하게 탈락이 된 이런 경우 우리가 TCR, BCL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세포학적 소견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컨펌을 하려면 조직병리 검사가 좀 필요하고요.
PCR 검사만 해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지킨 라이크 림포마나 TCR, BCL이 좀 의심이 되는. 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한 가지는 이제 기억하실 건 이렇게 어, 염증 세포나 특히 뭐 매크로파지가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뉴트로필이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종양성 세포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이핵이나 여러 개의 핵을 갖는 이런 셀들이 계속 관찰된다 그러면 림프절에서는 뭐 호지킨 라이크 림포마라든지 TCR, BCR 같은 종양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림프절 증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림프절은 뭐 하여튼 세포학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서브 타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색성이라든지, 예, 사람이 손을 타는 여러 가지 그 예외적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뭐 도말의 퀄리티도 중요하겠고요. 게다가 또 깨지기도 잘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경우의 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계속 이제 접근해 나갈 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요 사진은 카페에 먼저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사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접근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